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TV입니다. 지난주에 스타트업 위켄드 서울에 블록체인 해커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 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F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등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 주식, 불로소득, 투자 위험이었는데요. 이 부끄럽지만 이 무지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과 그리고 블록체인 해커톤에 참여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대체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합성어입니다. 이 블록 하나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이 블록은 또 수많은 다른 블록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큰 네트워크를 이루는 블록은 모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분산됨으로써 블록이 가지는 데이터에 더욱더 신뢰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블록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연결된 100명의 사람한테 저 아이패드 프로 샀어요 하고 온 동네가 소문을 냈단 말이죠. 제 소식을 들은 100명의 사람은 저 아이패드는 송아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아이패드는 송아미 거다 라는 정보의 신뢰성이 커졌겠죠? 왜냐면 아이패드는 송아미 거다라는 거를 오로지 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상 이거를 번복할 수도 없고 이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아이패드는 명백하게 송아미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김도근이라는 사람이 100명 중 한 사람한테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저 아이패드가 내 거다라고 해줘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이 아이패드가 송아미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99명이나 더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세월에 그 99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 이거 내 거다라고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송아미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야 될 텐데.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은 이 정보를 분산 및 저장을 시켜서 보안성이 높고 그리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방금 설명드린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방식을 기존의 중앙화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블록체인의 장점을 조금 또렷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중앙 시스템은 주로 이 은행이나 병원, 유통업체 같은 곳에서 이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송아미가 A 오픈마켓에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도는 이렇게 되겠죠? 저의 판매 내역은 A 오픈마켓에서 모두 관리되고 있고요. 소비자는 A 오픈마켓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저는 일정 기간 뒤에 그 금액을 A 오픈마켓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지불해야겠죠? 조금은 이 답답한 구조이긴 한데 오픈마켓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패턴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사실 이 A 오픈마켓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제 개인정보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해킹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핵심은 나는 이 오픈마켓을 꼭 이용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A 오픈마켓이 잘못되면 저도 같이 쓰러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쇼핑몰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은행이었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 중앙 시스템 없이 사용자들끼리의 운영이 됨으로써 수수료도 없고 좀 더 넓은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이용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커머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오픈바자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중앙 시스템 없이 운영되는 오픈바자르라는 플랫폼은 이커머스 버전의 토렌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플랫폼의 성장이 판매 수수료나 광고 수익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서 진입 장벽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의 경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과연 디자이너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을까? 제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기술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디자이너의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어떤 서비스가 나오던 간에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리고 저희가 그릴 화면은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개발자나 그리고 기획자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면 적어도 의견이나 제안, 좀 더 나아가자면 문제 파악이나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제가 받아들인 정보가 과연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과 시청자분들에게 온전히 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안 하던 공부를 좀 하게 되었네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피드백이 있으시거나 네, 다른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요.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제 메일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